KF-21 전투기에서 OTA 업데이트와 원격 패치는 단순한 편의 기능이 아니라 전투력 유지와 직결되는 핵심 운용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항공기 내부의 각종 장비와 구성 요소는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통합되어 있으며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 임무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이 코드에 의해 작동하죠. 이 구조 덕분에 물리적인 분해나 장비 교체 없이도 성능 개선이 가능해졌고 실전 환경에 맞춰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이 편의성과 효율성 뒤에는 분명한 위험 요소가 함께 존재하며 이를 관리하는 능력이 곧 전력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부분은 통신 보안인데요. OTA 방식은 지상과 공중 간 데이터 교환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경로가 안전하게 보호되지 않으면 외부 침입 가능성이 생깁니다. 암호화 기술과 인증 절차가 충분히 견고하지 않으면 업데이트 파일 자체가 변조되거나 악성 코드가 삽입될 수 있죠. 전투기 한 대의 문제가 아니라 동일한 업데이트를 적용받는 전력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특히 전자전 환경에서는 통신 교란과 신호 위조 시도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한 방어 수준으로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 KF-21 개발 과정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은 초기 설계 단계부터 보안을 고려한 업데이트 구조를 반영하고 있으며 데이터 암호화와 다중 인증 절차를 기본 전제로 설계하고 있죠. 지상에서 검증된 데이터만 단계적으로 전송하고 항공기 내부에서도 이를 재검증하는 구조를 채택함으로써 단일 실패 지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외부 공격뿐 아니라 내부 오류까지 동시에 차단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어 안정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 기술로 이 정도 수준의 보안 운용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은 분명 의미가 있으며 점진적으로 더 고도화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업데이트 실패 가능성도 중요한데요. 원격으로 패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통신 지연이나 데이터 손상이 발생하면 일부 장비가 정상 작동을 멈출 수 있습니다. 전투기는 각 구성 요소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오류가 다른 장비로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죠. 특히 비행 제어와 센서 융합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조종 안정성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소프트웨어 문제로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이 위험이 실제로 현실화된 경우도 존재합니다. 일부 5세대 전투기에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후 특정 임무 장비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보고된 바 있는데요. 업데이트 자체는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지만 기존 데이터와의 충돌로 인해 센서 정보 처리 지연이 발생했고 이는 실전 운용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추가 패치를 통해 해결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전력 공백이 발생했다는 점은 OTA 방식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와 달리 KF-21은 단계적 적용 방식을 통해 위험을 줄이고 있죠. 동일한 업데이트를 모든 기체에 동시에 적용하지 않고 시험 기체와 일부 운용 기체를 대상으로 충분한 검증을 거친 뒤 확대 적용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이전 버전으로 복구할 수 있는 롤백 기능을 고려한 설계가 반영되고 있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수준을 넘어서 운용 방식까지 함께 설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운영 통제 문제도 중요하죠. OTA 업데이트는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관리 체계가 느슨해질 위험도 존재하죠. 업데이트 권한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거나 승인 절차가 간소화되면 의도치 않은 변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투기 운용은 단순한 장비 관리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모든 변경 사항은 엄격한 통제 아래 이루어져야 합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는 이 부분도 비교적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요. 업데이트 권한을 다중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마다 검증과 승인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그 기록과 추적 기능을 통해 모든 변경 이력을 관리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원인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구조는 단순한 편의성보다 안정성을 우선시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장기적인 운용 측면에서 큰 강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KF-21 전투기의 OTA 업데이트와 원격 패치 운용에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데이터 무결성인데요. 업데이트 파일이 정확하게 전달되고 의도된 형태 그대로 적용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전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오류 하나가 전체 장비의 작동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검증 절차는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임무 컴퓨터와 센서 융합 장비는 수많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단 하나의 오류도 허용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해외 전투기 사례를 보면 데이터 관리 문제로 인한 운영 차질이 발생한 경우가 있는데요. 일부 기종에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후 특정 무장 운용 기능이 제한되는 문제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코드 자체의 오류보다는 데이터 호환성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기존 장비와 새 업데이트 간의 불일치가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추가 수정 작업이 필요해졌고 그 기간 동안 일부 기능이 제한되는 상황이 이어졌죠. 전투기 운용에서 작은 불일치 하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KF-21은 이와 같은 문제를 줄이기 위해 데이터 검증 과정을 닫힌 구조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1차 검증을 수행한 뒤 전송 단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항공기 내부에서도 최종 검증을 거치는 방식인데요.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되면 자동으로 적용이 중단되도록 구성되어 있어 잘못된 데이터가 장비에 반영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계별 검증 절차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접근 방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부분은 전자전 환경에서의 업데이트 운용이죠. 실제 작전 상황에서는 통신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적의 교란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환경에서 OTA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동반합니다. 신호가 끊기거나 왜곡될 경우 데이터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장비 오작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KF-21은 이 부분에서도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전시 상황에서는 OTA 업데이트를 제한적으로 운용하거나 특정 조건에서만 허용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본 소프트웨어 구조를 설계하고 있어 통신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운용 개념과 직결되는 요소이며 실제 전장 환경을 고려한 설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운용 인력 측면에서도 변화가 요구됩니다. OTA 업데이트가 활성화되면 정비 인력의 역할이 단순한 물리적 점검에서 소프트웨어 관리까지 확대되는데요. 코드 검증과 데이터 관리, 보안 점검까지 포함되는 복합적인 역할이 요구되며 이에 맞는 교육과 훈련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인력의 숙련도가 낮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이 적용되어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국내에서는 KF-21 개발과 함께 관련 인력 양성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죠. 소프트웨어 기반 정비 개념을 도입하고 실제 운용 환경을 반영한 교육 과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비 운용과 유지 보수의 수준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KF-21의 OTA 업데이트와 원격 패치 운용은 효율성과 위험이 동시에 존재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설계 단계부터 보안과 안정성을 함께 고려하고 운용 방식까지 포함해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해외 사례에서 드러난 문제를 반면교사로 삼아 보다 안정적인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 주목할 만한 부분이며 향후 발전 방향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KF-21 전투기의 데이터 라우팅과 중복성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설계는 단순한 통신 구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체 내부에서 생성되는 모든 정보가 정확한 시점에 필요한 장비로 전달되어야 하며 동시에 어느 한 경로가 끊겨도 전체 기능이 유지되어야 하죠. 레이더, 전자전 장비, 항법 장치, 무장 운용 장비까지 각 구성 요소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 연결 구조의 안정성이 곧 전투기의 생존성과 직결됩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요소는 데이터 흐름의 우선순위 설정입니다. 전투기 내부에서는 수많은 정보가 동시에 발생하는데요. 레이더에서 탐지한 표적 정보, 전자전 장비에서 수집한 위협 신호, 조종 입력과 비행 상태 데이터가 동시에 이동합니다. 이때 모든 데이터를 동일하게 처리하면 지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정보를 먼저 전달하고 처리할지 결정하는 구조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비행 안정성과 직결되는 데이터는 최우선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무장 관련 정보와 센서 데이터가 그 뒤를 따르는 방식으로 정리됩니다. KF-21은 이 부분에서 비교적 정교한 설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흐름을 계층적으로 구분하고 각 계층마다 처리 우선순위를 명확히 나누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죠. 이를 통해 특정 데이터가 과도하게 몰리는 상황에서도 핵심 기능이 지연되지 않도록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술로 이 정도 수준의 데이터 관리 구조를 구현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으며 실제 운용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기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상태인데요.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는 데이터 라우팅 경로의 다중화입니다. 하나의 경로에 의존하는 구조는 작은 결함에도 전체 기능이 멈출 수 있습니다. 전투기 내부는 진동과 온도 변화, 전자기 간섭이 동시에 존재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단일 경로는 언제든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죠. 따라서 동일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는 복수의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해외 전투기 사례를 보면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기종에서는 특정 데이터 버스에 과도한 의존 구조가 형성되어 있었고 해당 경로에서 오류가 발생하면서 여러 장비가 동시에 영향을 받는 상황이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센서 데이터 전달이 지연되면서 표적 인식에 문제가 생겼고 결과적으로 임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는 사례로 이어졌는데요. 복수 경로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KF-21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네트워크 구조 자체를 분산 형태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주요 데이터는 2개 이상의 경로를 통해 동시에 전달되거나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우회 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데요. 특정 경로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즉시 다른 경로로 전환되며 이 과정이 조종사에게 인지되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와 같은 설계는 단순한 안정성 확보를 넘어 전투 지속 능력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데이터 동기화 문제입니다. 복수 경로를 통해 전달되는 데이터는 동일한 시점과 내용이 유지되어야 하죠. 만약 각 경로에서 전달되는 데이터가 서로 다른 시점을 기준으로 처리되면 센서 융합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표적 위치 계산이나 위협 분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KF-21은 시간 동기화 기술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죠. 모든 장비가 동일한 기준 시간을 공유하도록 구성하고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도 시간 정보가 함께 전달되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복수 경로에서도 일관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지고 센서 융합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접근 방식은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영역이며 국내 개발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충분한 의미를 가집니다. 결과적으로 데이터 라우팅과 중복성 확보는 단순한 기술 요소가 아니라 전투기의 기본 체력을 결정짓는 핵심 구조인데요. KF-21은 이 부분에서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설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실제 운용 환경에서도 높은 신뢰성을 기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네트워크 설계에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장애 대응 능력입니다. 어떤 경로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기능이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경로 다중화만으로는 부족하죠. 장애를 빠르게 감지하고 가장 적절한 경로로 데이터를 재전송하는 제어 구조가 함께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면 데이터 손실이나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곧 전투 상황에서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 전투기 사례에서는 장애 감지와 전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확인됩니다. 특정 기종에서는 데이터 경로 전환 과정이 지연되면서 센서 정보 업데이트가 늦어졌고 그 결과 표적 추적이 불안정해지는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구조 자체는 다중 경로를 갖추고 있었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단순히 경로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KF-21은 이 부분에서 자동 복구 개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내부에서 이상 신호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문제가 발생한 경로를 즉시 배제한 뒤 대체 경로를 선택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요. 이 과정은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되는 방식이 아니라 각 장비가 일정 수준의 판단 능력을 갖고 분산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특정 장비의 부하가 집중되는 상황을 줄이고 전체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대역폭 관리인데요. 전투기 내부에서는 영상 데이터, 레이더 신호, 통신 데이터가 동시에 흐르기 때문에 네트워크 부하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때 대역폭이 부족하면 중요한 데이터가 지연되거나 손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데이터의 중요도에 따라 전송량을 조절하고
필요에 따라 일부 데이터를 압축하거나 지연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KF21은 이 부분에서도 효율적인 관리 방식을 적용하고 있죠. 실시간으로 네트워크 상태를 분석하고 데이터 흐름을 동적으로 조정하는 구조를 통해 대역폭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구현을 넘어 실제 운용 환경을 고려한 설계로 볼 수 있으며 복잡한 전장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데이터 처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전자전 환경에서의 네트워크 생존성도 중요한 요소인데요. 강한 전자기 간섭이나 재밍이 발생하면 내부 통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네트워크가 쉽게 흔들리면 전체 전투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간섭에 대한 내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KF21은 차폐 설계와 신호 안정화 기술을 통해 외부 간섭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는데요. 또한 내부 데이터 전송 방식에서도 오류를 감지하고 보정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통신 품질이 저하된 상황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접근 방식은 실제 전장 환경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입니다. 운용 인력 측면에서도 네트워크 이해도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흐름과 장애 대응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이 어렵죠. KF21은 이 부분을 고려해 정비 인력과 운용 인력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기반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과 인력이 함께 발전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KF21의 데이터 라우팅과 중복성 확보 설계는 단순한 기술 집합이 아니라 전투기 전체 운용 개념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죠. 해외 사례에서 드러난 문제를 참고하면서도 자체적인 해결 방안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 주목할 만한 부분이며 향후 전력 경쟁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KF21 전력에서 항공전자 보안과 펌웨어 무결성은 기체 생존성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죠. 항공전자 장비는 비행 제어, 센서 데이터 처리, 무장 운용 등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이상 동작도 임무 수행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네트워크 기반으로 정보가 교환되는 환경에서는 외부 위협이 내부 구성으로 침투할 가능성을 항상 고려해야 하죠. 따라서 보안 구조는 단순한 보호 수준을 넘어 적극적인 방어 능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다양한 장비가 동시에 연결되는 환경에서는 하나의 취약점이 전체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각 구성 요소가 독립적으로 보호되면서도 전체적으로 연동되는 구조가 요구됩니다. 펌웨어 무결성은 이러한 보안 구조의 중심에 위치합니다. 각 장비에 탑재된 펌웨어가 변조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전체 전력 운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부팅 단계에서부터 무결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코드만 실행되도록 검증하는 구조가 마련될 경우 외부 공격으로 인한 기능 변조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데이트 과정에서도 무결성 검증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죠. 더불어 검증 기록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경우 문제 발생 시 원인을 신속하게 추적할 수 있어 유지 관리 효율도 함께 향상됩니다. KF21은 개발 과정에서 항공전자 보안과 무결성 확보를 위한 구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술 기반으로 장비 구성과 소프트웨어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 정책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죠. 외부 의존도가 낮을수록 보안 취약점 발생 시 대응 속도가 빨라지며 이는 전력 운용의 안정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개발과 운용 간의 피드백이 빠르게 이루어질수록 보안 수준은 지속적으로 향상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장기적인 전력 유지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더불어 개발 인력과 운용 인력이 긴밀하게 협력할수록 실제 작전 환경에서 발생하는 보안 요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으며 이는 실전 대응 능력 강화로 이어집니다. 항공전자 보안에서는 접근 통제와 데이터 보호가 기본 요소로 작용합니다. 각 장비에 대한 접근 권한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허가된 범위 내에서만 기능이 작동하도록 제한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또한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암호화를 적용할 경우 외부에서 내용을 확인하거나 변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죠. 이와 함께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구조가 결합될 경우 위협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보안 구조가 다층적으로 구성될수록 전력 보호 수준은 더욱 강화됩니다.
여기에 더해 접근 기록과 데이터 흐름을 지속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경우 잠재적인 위험 요소까지 사전에 식별할 수 있어 보안 수준은 한층 더 높아집니다. 해외 전투기 사례에서는 보안 구조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전력에서는 업데이트 과정에서 인증 절차가 미흡해 외부 코드가 유입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운용 제한이 발생한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접근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내부 네트워크 보안이 약화되는 문제도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더해 보안 검증이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지면서 특정 조건에서 취약점이 노출되는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항공전자 보안과 무결성 관리가 부족할 경우 전력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KF-21은 항공전자 보안과 펌웨어 무결성 확보 측면에서 안정적인 구조를 갖춘 전력입니다. 국내 기술과 인력이 결합된 환경이 유지될수록 보안 대응 능력과 통제력은 더욱 강화되며 이는 장기적인 전력 경쟁력으로 이어지죠. 또한 축적된 보안 관리 경험이 반복적으로 반영될수록 전력 운용의 안정성은 더욱 높아지며 이는 지속적인 전력 유지의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KF-21 전력에서 항공전자 보안은 단순한 방어 개념을 넘어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강화되는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죠. 운용 중에도 다양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 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대응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특히 데이터 흐름이 복잡한 환경에서는 하나의 취약점이 전체 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보안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이루어질수록 전력 운용의 신뢰도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더불어 임무 환경이 복합적으로 변화할수록 위험 유형 역시 다양해지기 때문에 단일 대응 방식이 아니라 다층 방어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관리 체계가 유지될수록 실전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펌웨어 무결성 유지 과정에서는 업데이트 관리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기존 기능을 개선할 때는 반드시 검증된 코드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업데이트 파일에 대한 인증 절차와 검증 과정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업데이트 적용 이후에도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죠. 이와 같은 단계적 검증이 이루어질수록 예상치 못한 오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롤백 기능이 확보될 경우 문제 발생 시 빠르게 이전 상태로 복구할 수 있어 운용 안정성이 유지됩니다. 여기에 더해 업데이트 이력과 변경 사항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경우 이후 유지 관리 과정에서도 정확한 대응이 가능해지며 이는 장기적인 안정성 확보에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KF-21은 국내 중심의 개발 환경을 통해 이러한 보안 관리 구조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죠. 문제 발생 시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으며 보안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축적이 이루어질수록 위협 유형에 대한 대응 능력도 함께 향상됩니다. 이는 전력 운용의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더불어 개발 인력과 운용 부대 간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질수록 보안 대응 속도는 더욱 빨라지죠. 특히 현장에서 수집된 정보가 즉각적으로 분석되고 개선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유지될 경우 보안 대응의 정확도와 속도는 동시에 향상됩니다. 해외 사례에서는 보안 업데이트가 지연되면서 취약점이 장기간 유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일부 전력에서는 보안 검증 절차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업데이트 적용이 늦어지고 그 사이에 위험 요소가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펌웨어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동일한 취약점이 반복되는 경우도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보안 정책이 일관되지 않게 적용되면서 특정 장비에서만 취약점이 노출되는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보안 관리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을 경우 전력 효율과 안정성이 동시에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항공전자 보안은 사이버 영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외부 네트워크와 연동되는 환경에서는 지속적인 감시와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침입 시도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죠. 실시간 탐지 구조가 적용될 경우 이상 징후를 빠르게 식별할 수 있으며 자동 대응 절차가 결합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상 행위 패턴을 분석하는 기능이 함께 운용될 경우 잠재적인 위협까지 사전에 식별할 수 있죠. 보안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수록 전력 보호 능력은 더욱 강화됩니다.
KF-21은 항공전자 보안과 펌웨어 무결성 관리 측면에서 안정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한 전력입니다. 국내 기술 기반을 중심으로 한 관리 구조가 유지될수록 보안 대응 능력과 전력 통제력은 더욱 향상되며 이는 장기적인 전력 경쟁력 확보로 이어지는데요. 또한 축적된 보안 대응 경험과 데이터가 반복적으로 반영될수록 전력 운용의 안정성은 더욱 강화되며 이는 지속적인 전력 유지와 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게 됩니다.